자, 박근혜 대통령 지금 뉴욕을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총회에도 참석을 했고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메시지까지 전달을 했는데 자, 마지막 일정에서 미스 USA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스 USA가 태권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관련 이야기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 이야기까지 한번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미스 USA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이 어떤 분이에요? 뭐 방송에서 가끔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던 분인데 상당히 미인인데 태권도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2014년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꼽힌 미스 USA 니아 산체스 씨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태권 소녀입니다. 태권 숙녀라고도 해야 되겠네요. 8살 때부터 아버지가 태권 도장을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태권도를 배웠고 이제는 그 태권도가 아주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공인 4단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미스 USA에서도 이 장기자랑 무대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 태권도의 모습을 아주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서 미국인들을 아주 매료시켰고 지금 저 모습은 K컬처 서포터스 자격으로요. 28일 현지 시간에 박 대통령이 현지 뉴욕 그 문화원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미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미스 USA 산체스 씨도 함께 만났습니다. 그랬군요. 저분이 태권도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굉장히 잘하고요. 굉장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숨은 비법이 있는데 사실 미스 USA 처음에 당선된 게 아니랍니다. 네, 태권도 4단이라는데 발차기가 장난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죠. 공인 4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4번이나 떨어졌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태권도의 그 도전 정신과 용감함을 바탕으로 자기가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USA의 왕관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분한테 맞으면 많이 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발 동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4단이니까요. 그죠? 네. 예. 자, 격파하는 장면들까지 확인을 해보셨는데, 자, 이 미스 USA 니아 산체스 양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done Taekwondo for most of my life, so I've learned so much through Taekwondo about the Korean culture, about the strength, the respect, and the discipline of. 박근혜 대통령 또 다른 분도 만났다고 하던데 예전에 프랑스 유학 시절 만났던 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르노블에서 박 대통령이 20대 유학 시절을 했을 때 그 하숙집 주인의 그 손자를 만났습니다. 하숙집 주인의 손자요? 그렇죠. 그런데 저 장면은 지난 2013년에 당시에 홈스테이를 했던 그르노블 그곳의 하숙집의 부부를 다시 한번 재회했던 장면이고요. 버드빌 여사와 바로 그 남편이고 당시 그르노블 도지사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또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요. 박 대통령께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했었죠. 20대 때 그 그르노블에서의 유학생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뉴욕에서는 아무래도 저분들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보진 못했고 뉴욕에 그 손자가 지금 유명한 레스토랑의 컨설팅 겸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매니저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뉴욕에서 그 손자를 만나서 또 향수에 한번 젖었다고 합니다. 저 장면은 2013년에 프랑스를 갔을 때 그렇죠. 직접 만났던 그 장면이군요. 네, 엄마라고까지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라고? 네. 6개월밖에 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만큼 또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진짜 엄마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조금 또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병수 팀장,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7번을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일상적인 범위를 좀 벗어나는 횟수의 만남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뭔가 좀 의지가 담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얼마나 자주 어디서 뭘 했는지 두 사람의 일정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뉴욕을 방문이 3박 4일이었습니다. 네. 3박 4일 동안 무려 7차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일정이 25일 첫 일정인데요. 반기문 총장과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 이후에 26일 유엔 개발 정상회의 기조 연설에서도 만났고 특히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 행사에서도 연설을 번갈아 이어가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후에 27일은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 28일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 유엔 사무총장 주최 오찬, 또 유엔 평화활동 정상회의 등
7차례 동안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뭔가 좀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에게 힘을 좀 실어주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십니까? 우선 그 반 총장이 그 대한민국 출신이라는 데서 예. 우리가 먼 자기 어쨌든 모국에서 대통령이 왔을 경우 다른 정상들보다 특별히 베푸는 호의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25일 날 관저에서의 만찬이죠. 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내가 출신국인데 그 정도 뭐 호의도 못 베푸느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건 뭐 자기 주재국 정상만 특별 대우하고 뭔가 그 국내 정치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예. 혹시 그렇게 보일 소지도 있겠다라는 네. 거하고 또 하나는 26일 날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 행사. 이것은 사실 그 유엔에서의 부대 행사입니다. 그 부대 행사에는 관행적으로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것은 역시 자기 출신지인 그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는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남다르게 보일 수 있고 특히 아까 그 관저 만찬에서 어떤 그 국내 정치적 대화가 혹시 오갔지 않았을까 이런 국내적 관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천재 친박 주자론과 맞물려서 네. 예사롭지 않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유병수 팀장, 지금 네. 두 사람이 만나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없죠?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물론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그 뭐 간단한 뭐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의 대화 말고는 특별하게 그 단독 만찬에서 나온 대화는 밖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박성훈 의원, 그러면 뭐 추석 때 뭐 하셨어요? 뭐 밥은 뭘 좋아하시나요? 이런 것만 묻진 않았을 테고 여러 가지 뭐 그래도 속마음을 조금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간의 관측이고 네.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오갔을까요? 혹시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혹시 뭐 차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박 대통령이 그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국내 정치에 그렇게 아마 직접적으로 그렇게 노골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화를 했을까보다는 예. 우리가 일반론이지만은 첫째로 반기문 총장의 최근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떤 그 북한 핵에 대한 경고, 인권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고 또 반 대통령은 역시 반 대통령이 아니라 예. 반기문 대통령. 죄송합니다. 예. 반기문 큰일 납니다. 예. 반기문 총장은 그 박 대통령의 그런 그 국제 평화 활동 차원에서의 어떤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정상 외교나 또 유엔 정상회의 그 연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서로 평가를 시작해서 예. 자연스럽게 내년이 이제 반기문 총장의 총장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평화 유지 활동을 특히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까지는 뭐 의뢰서 할 수 괜찮죠. 있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선수들끼리 뭐 구지적으로 해서 우리 친박 주자로 좀 나서주세요. 이렇게 촌스럽게 얘기를 할 일은 만무하고요. 예, 예. 그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 활동을 위해서 반 총장님의 그런 경륜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써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 총장은 또 그에 대해서 적절히 알아서 저도 뭐 앉아서 놀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농담이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제외한 어떤 외교적 현안, 국내 그렇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겠지만 정치 얘기는 안 했을 거다. 그러나 그 외교적 활동,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대목은 자연스럽게 국내 정치적 역할과도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 얘기해도 뭐 설사 뜻이 있다면 서로 알아들을 만큼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사실 이 여러 번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공통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창과 고수다 이런 얘기,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석을 저희가 그 상황과 맞게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So Semaul Undong is a development strategy, but also transformed our national ethos. This Semaul Undong is now being introduced to the member states. In many parts of developing world have been practiced and introduced. Finally, I would like to really thank President Park Geun-hye. 개발 목표를 이어갈 공사공국가는 개발 의제를 채택하게 된 것이 아주 뜻깊고
아주 환영하고 아주 뭐 축제도 있는 자, 명창과 고수라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좀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얘기인데 유병수 팀장. 네. 그동안 한동안 반기문 총장 여론조사에서 이제 빠져 있었기도 했고 어떤 조사에서는 성완종 게이트가 터졌을 때는 들어가 있어도 좀 떨어지는 듯 했더니 이번에 다시 많이 올랐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선 여론조사, 차기 대선 조사 지지율을 할 때 보면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포함됐을 때와 안 됐을 때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는 SBS가 그 TNS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1%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김무성 대표가 다른 그 여론조사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없는 여론조사에서는 그 줄곧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14.1%고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11.2%, 박원순 10.1%, 박원순 서울시장요. 안철수 전 대표는 6.3% 이 수순입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과연 속에 대권이 들어있을까요? 반기문 총장의 마음속에? 흔히 반반이라고 얘기하던데. 반반이라고? 예, 우선 본인은 지금 현재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국내 정치에 어떤 관심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본인이 꺼리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건 관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명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국내적으로 계속 그 친박에 마땅한 주자가 없다. 자꾸 하면서 어떤 반기문 총장의 외교적 경륜을 활용한 어떤 그 잠재적인 주자로서 어떤 계속 부양하려는 노력들이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화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별로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명확히 하지 않잖아요. 예. 반기문 총장이. 만일에 이 부분이 정말 본인이 볼 때 본인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고 본인은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중하면서도 선을 그을 텐데 최근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더구나 이제 지금 대통령 가서 막 국내적 뉴스에도 막 오르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 이 얘기는 본인도 내 마음 아직 나도 확정할 수 없다. 나도 내 마음 몰라. 반반. 막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성씨도 반씨잖아요. 네. 예. 첨언을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건데, 그 현지나 또 주변의 이제 소식통들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의 대선 행보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옆에서 이렇게 부추긴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 총장이야말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이 경량의 동북아 아시아 한반도를 이끌 수 있는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인재다. 예. 지금까지는 국내 정치인이 대권을 잡았다면 이제는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인재가 한반도를 이끌어 가야 되고 장차 통일 한국 한반도를 이끌어 가야 된다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는 듯한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 두 사람의 속내가 사실 궁금해서 저희가 오늘 속마음, 오랜만에 속마음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속내를 과연 누가 알까만 그래도 대통령의 속마음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일단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든 좀 알리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브리핑도 하고 자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유병수 기자. 네. 그죠? 좀 뭔가 좀 청와대가 이번에 반 총장을 만나는 거, 반 총장과의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알리려고 한다. 이런 느낌 혹시 안 받으셨습니까?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려도 예, 되는지 당연하죠. 예. 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례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예. 그 미국 방문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그 만남을 이례적으로 몇 번 정도 만난다는 얘기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아무리 우리나라 출신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있다. 부분으로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북을 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의 속마음은 뭘까요? 대통령 참 좋은 자리인데 과연 내가 후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텐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당은 김무성 대표라는 차기 주자가 있고 지분도 당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을 경선에서 뚫고 이겨서 여야 어느 당이든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내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죠. 사실 외교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 그 외교관으로서의 그 성장을 해온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내 정치적 기반이 없는데
내가 지금 여권의 차기 주자로 가면 무슨 경선을 통과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경선 통과가 어려울 거다. 그런 고민이 본인한테 왜 없겠습니까? 만약 그것만 보장된다면 마음이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도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혹시라도 두고 있더라도 이 진흙탕 싸움에서 혹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것 같고요. 자, 이게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이원 집정부제에서 만약에 이런 개헌을 한다면 그러면 내치는 국회에서 총리가 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백성훈 변호사 이런 정도의 구상이라면 개헌이 된다면 반기문 총장 얼마든지 역할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원 집정부제로 완전히 개헌이 된다면 반기문 총장은 아주 훌륭한 카드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반기문 총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반 얘기하시는데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사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항상 선두권 위치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인기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서 경선을 통과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현실 정치로 오게 되면 다시 이제 뭐 성완종 전 회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송곳검증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과연 또 버텨낼 수 있을지. 그래서 결국 반기문 총장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현실적으로 반반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의 만남 그리고 그 속내들까지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는데 조금 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